자, 요즘 매일 뉴스 보거나 신문 보거나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거나 이 주가나 경제 동향을 검색하기가 겁이 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지는가. 자, 제가 6월 달에는 물가 6%, 7월 달에는 물가 7%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공시화되는 발표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손 떨리는 물가 24년 만에 6%가 뚫렸다. 그래서 6월 물가 대란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넉 달 전에 3%에서 무섭게 올라서 6%가 되었다. 고유가의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쳤고 그래서 윤석열은 민생 직접 챙기고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최하고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속도면 7%대를 꼭 갈 거다. 그래서 전월 대비 0.6에서 0.7씩 꾸준한 오름세가 거의 경향이 됐다는 겁니다. 1월 달에 3.6, 2월 달에 3.7,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3월 달에 4.1, 4월 달에 4.8, 5월 달에 5.4, 6월 달에 6 됐어요.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와의 전쟁으로 OECD 평균 인플레율이 9%, 미국 8.6, 영국 7.9, 일본, 중국은 2%에 그쳤습니다. 자, 중국은 믿을 수 없고 일본은 워낙 디플레이션에 오래 있어서 그럴 거고요. 자, 그런데 물가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이라는데 석유류가 지금 40%로 급등을 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농수축산물이 4.8, 외식이 8%, 그래서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 비명으로 라면 과자까지도 덜 썩이고 있는데 원자재값 인건비까지 지금 급등하면서 라면이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올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9년째 동결하던 오리온 초코파이 부분도 지금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식품업체들이 지금 물가 인상을 줄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주기가 짧아지고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 기상까지도 심상찮아서 농축수산물 특히 감자 이런 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죽하면 EU에서 최고의 경제 모범국 독일마저 31년 만에 무역 적자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외환위기에는 끄떡없다 했는데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불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급격하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 유출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원화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지금 나섰어요. 그래서 직접 달러를 팔아가지고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넉 달 만에 235억 불이 지금 날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경기 침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올해 세계 PC가 8% 지금 줄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이 둔화되고 인텔은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 채용을 중단했어요. 고인 채굴까지 시들해졌습니다. PC를 통해서 채굴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팔리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공포가 2030의 무주택 공포를 꺾어서 금리 올라가는 게 겁이 나서 이제 집 살라고 안 한다는 거 돈 빌렸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이하가 집을 사는 게 뚝 끊어졌고 매수세가 급감을 했어요. 2년 전보다 82% 급감했고 패닉 바잉 한다는 영끌족들이 벼락 거지 될 것 같아 집 샀는데 이제 집값 급락으로 하우스 푸어 되게 생겼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에 끌려다니다가 답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심지어
600만 코인 투자자가 눈물이 날 때 코인 거래소는 6월 수수료로 2천억을 벌었다. 6월 코인 급락장에도 코인 거래소라는 것들은 떼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외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주식 매매보다 서너 배 비싸고 업비트는 하루에 32억씩 챙기고 떼돈 번 거래소들이 강남 건물을 쇼핑하고 루나 사태가 나자 뒤늦게 지금 투자자 보호를 하니 어쩌니 지금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전기 가스료가 또 줄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7%에 대해 고물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벌써 생활물가 지수는 체감물가는 7.4%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물가가 2년에서 3년 이상 가게 될 건데 정부가 에너지 절감 등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 물가를 잡으려고만 하면 이것이 잡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물가를 잡기 위해 이제 한국은행이 인플레 방어를 위해 이번 달에 미국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행도 0.5를 인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은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은 경기 하강이라는 것이 지금 덮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금융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인플레도 못 피하고 경기 하강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라고 부르는 경추락도 못 피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빅스텝을 안 하면 이제 시기를 놓쳤다 해서 미국 연준처럼 국회에 끌려가서 추궁을 받게 될 거고 이제 올리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는 8월에는 다시 또 0.5%를 올려야 될 건데 그러다가 지금 답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환율도 지금 문제라서 환율 방어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달러 보유가 워낙 많아서 걱정할 게 없다 했는데 지금 달러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올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앞두고 또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원회를 감축하고 또 공공기관이 뭐 인원을 줄이든지 건물을 팔든지 하게 한다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지요.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진짜 본질은요. 이 경제 위기의 인플레 또 경추락을 두 가지 다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 위기가 터질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위기죠. 자, 지금 이복현이 윤석열 신복으로 금감원장이 되어서 카드 캐피탈 건전성이 떨어질 우려 있다면서 어제는 또 여신금융협회 모임을 하면서 카드 캐피탈 대표들과 유동성 위기 대비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1금융권인 은행, 2금융권인 저축은행 그리고 사실상 세 번째 격인 카드 캐피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에 이제 이복현이가 또 혼자 일 다 합니다. 부동산 PF 전수조사를 하다. 자, 부동산 건설사들이 PF라며 은행 등에서 엄청나게 대출금을 받아 있지요. 그래서 이게 3년 사이에 140%가 늘어가지고 지금 대출 현황이 35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가 지금 계속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대출받아서 아파트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안 팔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건설사들 부도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건설업계는 자금 마련에 지금 차질이 생기면 주택 공급 위축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이 어제 캐피탈 카드 대표를 모아서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들이 PF 대출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어요. 브릿지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회사들 카드나 캐피탈들이 건설사에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해서 충당금을 위험성이 높은 데는 더 쌓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서 터질 위험성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는 윤이 물가가 심각하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공급망 재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오일쇼크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지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노력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위기가 오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주어진 위기다. 그렇지는 않죠. 세계가 다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한국에 특별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영업자나 부동산 대출이나 또 중소기업 대출에 문제가 있고 윤 정권의 방향은 성장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재벌들을 지원하는 이 각종 대책이 경제의 지금 핵심이 돼 있어요.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세금 깎아주고 사면시켜주고요. 그런데 지금 윤 정권이 반도체하고 원전 방산을 말하고 사면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규제 완화해줘도 경제는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 정권이 경제에 중점을 놓고 있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것은 현재 경제 위기와 전혀 겉도는 이야기예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대공황적 위기에서 다수의 국민의 한 90%는 삶이 어려워지고 실직하게 될 거고 소득이 줄어들 거고 그야말로 쓸 돈이 없어질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일자리를 주고 유지시켜 가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국민으로 옮겨야 됩니다. 초점을요. 지금 기업에 뭘 해주거나 하는 것들은 뭐 필요하면 해주대요. 그건 초점이 전혀 아니에요. 경제의 중심이 국민의 경제위기 하에서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겪게 될 다수의 국민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윤 정권이 아무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봤자 무용하고 윤에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